전립선 비대증, 야간요 증상으로 힘들다면 이것만은 꼭 피하자. 전립선 봉침치료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자, 저는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부티크 모나코 빌딩 3층 청담인 한의원에서 다양한 남성 질환 환자들을요 봉침 치료와 또 효과적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그 전립선과 관련된 책을 2권 출판했는데요. 이 전립선염, 봉침으로 치료한다. 또 전립선 비대증, 봉침으로 치료한다. 이 2권의 책은요. 온라인으로 뭐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남성 질환의 원인이나 증상들 또 봉침 치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진료했던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치료 사례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립선 비대증, 야간요 증상이 힘들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제가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바로 이 야간요 증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야간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커피나 카페인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이 방광과 전립선을 자꾸 좀 자극하고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요.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뭐 오전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잠자기 전에 방광을 좀 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즉 물 드시는 거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입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물을 잠자기 전에는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낮에는 물 많이 드시는 게 여러 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낮에는 물 많이 드시고 10시쯤 주무신다면 8시 이후부터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이렇게 물을 드시고 또 잠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소변 한번 보고 그리고선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춥게 자는 것을 피하라는 거는요. 날이 추운 겨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의 빈뇨나 야간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이 외부의 온도와 또 전립선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야간요로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덥게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요. 방광과 전립선에 빈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전립선인데요. 요 부분이 방광이고요. 이 방광 바로 아래, 요 밤톨 크기만한 게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의 바로 아래쪽이요. 이게 성기의 뿌리입니다. 이제 성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부분, 이 고항과 항문 사이에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회음 부위 또는 회음혈입니다. 즉 이 회음 부위의 바로 위가 남자분들의 성기의 뿌리고요. 그 바로 위가 전립선이고 그리고 전립선의 바로 위가 또 방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요. 남자분들의 소변과 성기능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직, 신경, 혈관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보기 전에 전립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사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합니다. 또 크기는 밤톨 크기 정도가 되고요. 말랑거리는 약간 특수 지방 조직입니다. 전립선이라는 게. 그래서 방광에서 내려오는 요관이 전립선의 가운데를 관통해서 내려갑니다. 즉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딱딱해지면 소위 얘기해서 오줌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액의 30%를 차지하는 이 전립선액을 전립선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소변, 빈뇨, 잔뇨감, 야간뇨, 급박뇨, 지연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들이고요. 남성 성기능, 그죠? 뭐 발기력, 발기부전 또는 조루, 정력과도 아주 밀접한 기관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았을 때요, 우리가 비뇨기과 또는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할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져 있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씁니다. 또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이 전립선을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또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이런 알파 차단제도 처방하고요. 또 과민성 방광에 쓰는 약들도 처방합니다. 방광이 과민해지면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도 같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자분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성기에 힘도 필요한데 이게 성기 쪽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성기의 힘이 너무 약하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성관계를 위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개념보다는 시원한 소변, 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도 같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은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어쩌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하시면요. 이 비대해진 전립선 크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 복용을 중단하면 6개월 만에 거의 원래 상태로 다시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수술에도 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행성 사정이라고 그래서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전립선 위쪽에 있는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사정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술도 참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청담인 한의원에 이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수개월, 수년 이상 복용해도 뭐 야간요 증상이 줄어들질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 처방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뭐 한 명의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된다면 뭐 담당 의사나 또는 병원이나 약 처방을 변경해 보실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또 약 부작용으로 이게 발기력이 떨어진다 또는 약을 먹으니까 이게 발기부전 증상이 왔다라고 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게 발기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진다. 또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수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환자들을 저는 전립선 봉침 치료와 또 치료 한약 등을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 특히 야간요 증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요. 질질질질 새는 느낌. 또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뭐 성기를 팬티에 넣었는데 팬티에 지리는 경우. 소변만 마려우면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경우. 또 밤에 자다가 뭐 3번, 4번, 5번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50대는 2명 중에 1명,
뭐 70대에는 뭐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죠? 잦은 소변, 또 약한 소변, 잔뇨감, 야간뇨, 급박뇨, 지연뇨. 아, 이거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립선 비대증 야간뇨죠. 이 야간뇨에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야간뇨는 밤에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고 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증상이죠. 이게 아주 심하신 분들은요, 하룻밤에 한 대여섯 시간 주무시면서 다섯 여섯 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을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깊은 잠을 매일매일 잘 수가 없게 되면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바로 뭐다? 야간뇨 증상이다. 자, 만성 피로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기능도 떨어지고요. 뭐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립선 봉침 치료는 도대체 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여러 번 그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남성 회음 부분입니다. 그죠? 요 바로 위가 고환이 있고요. 또 회음 부위의 바로 밑에 항문. 그러니까 쉽게 고환과 항문 사이를 우리가 회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회음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봉독을 주입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 봉침액이 정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남성의 회음 부위, 또 성기 부분, 또 필요한 경혈자리에 시술하는 게 바로 전립선 봉침 치료다. 자, 전립선 봉침 치료는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내원하시면 되고요. 또 치료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립선에 봉침 치료를 하고요. 또 침 치료를 한 다음에 전립선 마사지를 한 15분 정도 청담인 한의원에서는 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는 회음 부위, 또 회음혈, 성기, 피하, 또 경혈자리 이런 부분에 시술을 하고요. 이런 전립선 때문에 봉침 시술을 하시면서 뭐 발기력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조루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런 증상들도 같이 동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알러지 성분, 그죠? 붓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알러지 성분을 제거한 이 봉침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 시술 받으시더라도 벌에 쏘인 것처럼 붓거나 가렵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50명 중에 1명 정도는 뭐 붓거나 약간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런 증상들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렇게 아프지 않고 따끔한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 당일날 뭐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고요. 또 샤워나 목욕, 뭐 성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전립선에 반신욕이 좋다. 그죠? 자,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하루에 한 15분 정도 배꼽까지만 따뜻한 물에 좀 담그시고 계시는 건데요. 이 반신욕은 전립선이나 회음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이완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아래쪽이 이렇게 딱딱하게 경직이 되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매일 욕조에다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하고 또 그 물을 버리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 반신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개발한 마사지기가 남성 회음부 온열 마사지기, 이름은 위노포맨이고요. 이게 55도까지 회음 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립선의 반신욕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전립선 마사지를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자, 위너포맨 마사지기. 모양은 뭐 마치 그 남성 성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인체공학적으로 남성의 회원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사지를 좀 편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모양으로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요. 집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고환 아래 기기를 작동한 다음에 회음 부위에 이렇게 밀어넣고 뭐 앉아서 신문을 보시거나 TV를 보시는 뭐 이러면 이제 회음 부위가 좀 따뜻해지면서 마사지를 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개념의 남성 회음 부위 온열 진동 마사지기입니다. 자, 이게 전립선 봉침 치료를 하고 있는 뭐 제가 직접 연구 개발한 마사지기고요.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고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 생활가전에서 받은 경력이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립선 마사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온열 마사지기. 자, 3단계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40도, 45도, 55도 선택해서 온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뭐 11번가 G마켓 이런 그 오픈마켓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15만 원. 자세한 사용법은요. 유튜브에서 위너포맨 검색하시면 쉬운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너포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많이들 사용하셨을 것 같고요. 또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성 회음 부위에 바르는 봉도 크림입니다. 자, 이 봉도 크림은 이게 개발한 동기가 이게 남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성기나 회음 부위에 봉침 치료를 받으시면 참 좋은데요. 이게 자주 내원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성기나 그 아래쪽에 주사를 맞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봉침을 맞는다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좀 간편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바르는 크림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해서 2017년 12월에 정제봉독을 이용한 외용제로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남성 회음 부위 또는 성기 부위에 바르시고 이렇게 한 30초 정도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정제봉독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남성 회음 부위에 바르는 봉독 크림, 위너 크림이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전립선 비대증, 특히 야간요로 불편하신 분들은요. 커피, 그죠? 또 과음을 하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그냥 입만 축이는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이렇게 벌컥벌컥 물을 드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약은 뭐 가능하면 계속 좀 복용을 하시라고 권장드리고요.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병원이나 또는 담당 선생님 또 약 처방을 좀 바꿔보세요. 약도 본인과 맞는 약을 복용하시면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 그죠? 전립선의 봉침 치료, 또 침 치료, 전립선 마사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한약 처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죠. 뭐 반신욕, 걷기 운동, 또 정기적인 어떤 성관계나 사정을 통해서 전립선액을 자꾸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남성 건강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으로 상담해 드리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거는 뭐 저희 청담인 한의원으로
직접 전화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은 서울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이었습니다.